안녕하세요. 변희사 정배입니다. 오늘은 유독 마음이 무겁네요. 100년 뒤, 200년 뒤, 2018년, 2019년은 법비의 난으로 기록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오늘은 요즘 한참 화제죠? 맘모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맘모톰이라는 거는 우리 유방에 생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유방에 생긴 양성 종양에 대해서 조직 검사하거나 아니면 양성 종양을 제거할 때 사용되어지는 기술이죠. 이걸 제가 굳이 다뤄봐야 되겠다 생각한 이유는 지금 보험회사들이 이 맘모톰에 대해서 의사들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 소송의 이유는 신의료기술 평가 여기에 대해서 이 맘모톰 시술이 안전성을 입증받지 못했다는 게 이유예요. 일단 뭐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는 것은 무리긴 하지만 법률을 한번 따라가 보면서 한번 살펴볼까 해요. 일단은 일반인들이 혹시나 이거 내가 위험한 시술을 받은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자면 2019년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는 맘모톰 기술에 대해서 안전한 그리고 효과적인 치료라는 것을 인정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설사 맘모톰 시술을 했다 하더라도 위험한 시술을 하신 게 아니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선 보험회사들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신의료기술 평가에 있어서 조기 기술로 인정되거나 아니면 연구 단계 기술로 인정됐기 때문에 이거는 법정 비급여가 아니다. 따라서 의무 비급여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진료 행위가 된다.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위법한 진료 행위라기보다는 진료비를 받는 행위 자체가 위법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하지만 몇 가지 이유에서 제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리자면 이것은 법정 비급여에 해당하고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우리나라 의료 보험 체계는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급여 체계로 포함을 시키고 있고 일부 법정 비급여로 빼고 있어요. 일부를 법정 비급여로 빼고 있고 법정 비급여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의무 비급여라고 해서 환자에게 진료를 했다 하더라도 그 치료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죠. 하지만 이거는 어디까지나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두 가지 이유에서 이들 의무비급여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진찰, 검사, 약제, 치료 제도의 지급, 처치, 수술 기타의 치료, 예방 및 재활, 입원, 이송 등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국민건강보험법의 요양급여로 정하고 있고요. 그 방법이나 절차, 범위, 상한, 요양급여의 기준 등을 보건복지부의 영으로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제정이 되어 있고요. 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중에 비급여에 관해 정한 게 있어요. 이게 요양급여 기준 규칙 제9조 별표 2호로 대해서 법정 비급여 진료 행위를 정하고 있어요. 이 법정 비급여 진료 행위는 법정 비급여가 되는 순간 비급여로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자유로운 계약으로 치료와 진료비를 받는 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정 비급여 진료를 정한 것에 이 비급여 대상을 제4조 하목에 의하면 이 규칙 제11조 제1항 또는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의 결정 고시되기 전까지의 행위, 치료 재료는 법정 비급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서도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신의료기술 평가죠. 제2조 2항에 따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고 같은 규칙 제3조 3항에 따라서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 4에 따라서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얼핏 보면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는 거예요.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2항에 따른 평가유예 신의료기술을 포함하되 같은 규칙 제3조 3항에 따라 서류를 송부받은 경우와 같은 규칙 제3조 4에 따른 신의료기술 평가 결과 안전성, 유효성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문법적으로 봤을 때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포함하지만 이 평가유예 신의료기술 중에서도 신의료기술 평가를 한 결과 안전성, 유효성 인정받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해서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어떤 결정, 비급여 대상으로 결정이 되거나 혹은 고시가 될 때까지는 이거는 법정 비급여가 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법정 비급여 진료 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진료비를 수수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은 법적 안정성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법적 안정성이라는 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기존에 해왔던 것들을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무조건 과거의 것까지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새우깡을 열심히 팔았는데 야 새우깡에서 대장균 나왔대. 옛날에 판 것까지 새우깡 값까지 다 내야 돼 라고 한다면 이거는 당황스럽잖아요. 이게 두 번째 이유예요. 법적 안정성. 맘모톰 이 맘모톰 시술 아이고 헷갈리네요. 이 맘모톰 기술은 사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던 거예요. 그 전부터 안정성 인정을 받았었고 외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인정받았으니 이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유사한 것들은 2000년대 후반 그래서 2010년 초반 사이에 제정이 된 것들인데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안정성 예를 들어서 유효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해서 위험한 조기 기술이라든지 연구 단계 기술이라고 인정받았다고 해서 그 과거의 것까지 모두 소급해서 돈을 환부해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에 새우깡 예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이거는 법적 안정성을 크게 해치게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료 행위를 할 때 지금 당장 유효한 의료 행위를 해서 내가 돈을 받았는데 향후에 어떤 사정의 변경에 의해서 지금 내가 돈을 토해낼 수도 있다. 이러면 법적 안정성이 크게 어긋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법적 안정성을 깨기 위해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소급이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었을 때만 가능한데 이 소급 가능한 법률이 제정되는 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법률 어디를 보아도 소급해서 적용하겠다 이런 의미는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걸 보고 있는 분들 다 의료인들이실 것 같은데 의료인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2012년에 있었던 비급여, 임의 비급여에 대한 그 법률, 임의 비급여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이 판단 기준이 너무 모호한 부분이 있었어요. 진료 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의 틀 내에 요양급여 대상 또는 비급여 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또는 그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더라도 비급여 진료 행위 내용 및 시급성과 함께 절차의 내용과 이에 소요되는 기간, 절차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이를 회피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진료 행위가 의학적 안정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 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가입자 등에게 미리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하는 데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경우까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가입자 등으로부터 요양급여를 받거나 가입자 등에게 이를 부담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이 판결 자체가 너무 애매해요. 사실 의사이면서 법조인인 제가 봐도 이거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뭘 할 때 이게 도대체 나중에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 이것만 보고 확실하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의 요양급여 대상의 여부 등의 확인이라고 해가지고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본인 일부 부담금 외에 자신이 부담한 비용이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에 제외된 비용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의 확인을 요청한 후 이에 따라 통보받은 요양기관이 그 금액을 지급하게 정하고 있어요. 쉽게 이야기해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거를 재판부의 판단, 법원의 판단만에 맡겨놓게 되면 너무 불안한 위치에 놓이는 거죠. 그래서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확인 과정을 거치고 이에 따라서 요양기관이 법정 비급여가 아닌 의무 비급여라든지 이런 사정들을 확인해서 환불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규정을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마구잡이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금의 보험회사들의 보험 구상 청구 혹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손해배상 청구라고 돼 있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그 명칭이 뭐라고 돼 있건 간에 유지되기 어려울 거라고 판단해요. 예. 그러니 기존의 맘모톰 관련해서 어떤 소송이 진행 중에 있거나 소송의 위험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변호사를 찾아서 대응 방법을 찾아 대응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변희사 정변이었습니다. 유익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